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예스를 끌어내는 설득의 50가지 비밀, 설득의 심리학 2 가져왔습니다. 설득의 심리학 2에서 제가 지금 첫 번째 영상 말고 지금 두 번째 영상을 만들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밑줄을 막 그으면서 야, 이거 진짜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얻어낼 수 있게 하는 비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 돈 벌고 싶으신 분, 협상하시는 분, 사람 만나서 상대하시는 모든 분들이 읽어야 될 책, 설득의 심리학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식당은요, 예약을 해놓고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안 올 때가 있대요. 전화를 받는 직원이 원래 취소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전화 주세요 라고 말했는데요. 말을 바꿨더니 사람들이 취소를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전화를 주고 안 왔다고 합니다. 자, 취소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전화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대부분 고객들이 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자, 네 라고 내가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돼 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으로 예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설득의 굉장히 큰 비밀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기 자신과 한 약속도 있죠. 내 목표, 내 올해 이런 목표가 있다. 이번 달에 이런 걸 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걸 생각만 하지 말고 내용을 자세히 적어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기 위한 지침을 덧붙인다면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기록된 약속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더욱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일관성 있게 살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기로 했어요. 다이어트 하기로 했어요. 그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 저 다이어트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한 달 동안 매일 아침마다 몸무게를 제 그 선한부자 프로젝트 카페 김유라 작가방에다 올려놨어요. 들어가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일어날 때마다 몸무게를 찍어가지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해야만이 제가 하지 안 해요. 하다가 말아놔도. 그죠? 소매 업계에서는요, 기록의 힘을 드러내는 예가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대리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고객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취소할 확률이 더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계약서, 보험 계약서, 이런 것들을 직접 했을 때 취소를 하지 않아요. 당사자가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게 하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경매의 원리도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옥션 아세요? 그때는 지마켓이나 11번간 당연히 없었고요. 지마켓도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옥션이 최초였거든요. 그 온라인 쇼핑몰은 제 기억으로는. 저 고등학교 때 생겼어요, 옥션이. 그래서 어쨌든 옥션, 이베이로 넘어가기 전에 옥션이 있었죠. 대학교 때, 그러니까 한 2002년도, 2003년도 요때쯤에 옥션에 1,000원 경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1,000원부터 참여를 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제 낙찰이 되는 건데, 낙찰되기 전에 30초인가 1분 이내에 누가 입찰을 하면 시간이 자꾸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막판에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근데 그때 뭐야, 내가 이거 낙찰 받으려고 몇 날 며칠을 기다렸는데 내가 받아야지 이러고 같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에 그 노하우가 나와 있네요. 그들은 이미 입찰 과정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입찰할 것이다. 그래서 최종 판매가를 높이려면 어지간히 낮은 가격에서 경매를 시작하라라고 합니다. 낮은 가격가, 예를 들면 귀걸이였는데 1,000원이었어요. 그럼 1,000원이면은 너도 나도 다 참여를 하는 거죠. 하고 그날을 기다려요. 일주일 후에 낙찰되는 날이 있어. 그래서 그날에 딱 봤더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있잖아. 나 저거 가질 거야. 라는 오기가 생깁니다. 이런 심리적인 걸 이용해서 내 돈을 그렇게 뽑아먹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회사는요, 제품의 작은 단점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럼 소비자는요, 그 광고하는 회사가 정직하다라고 생각한대요. 저런 거 솔직하게 얘기하는구나. 단점을 얘기하는구나. 에이비스라는 자동차 렌터 업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2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노력합니다. 오, 신빙성이 있죠.
하루 3번 맛은 없지만 빼먹지 말아주세요. 구강청정제 리스테린 광고입니다. 맛은 없대요. 근데 빼먹지 말래요. 우리 입에 좋으니까. 구강 건강에. 그죠? 우린 좀 비싸요. 하지만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네.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이거 어디 광고예요? 로레알 화장품 광고입니다. 우린 좀 비싸요. 우린 좀 고급스러워요. 이런 전략의 성공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일들에서 사건,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자, 인간의 실수가 아닌 기술적 고장으로 인한 것이라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별표할게요. 지금 우리 삶에서 기술적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해킹 한 번씩 당해보셨어요?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저는 이제 인플루언서 우리 멤버들이랑 채팅방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종 올라와요. 해킹 당했어요. 난 쓰지도 않았는데 음란한 글을 누가 카페에다 올렸대요. 그럼 카페 이용 정지당하고. 자, 이게 뭐예요? 기술적 문제죠. 딱히 내가 실수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해킹을 당한 거예요? 얘기를 해야 돼. 해킹 당했어요 라고.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글을 올리고 그 사람이 홍보 글을 올렸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갑자기 어떤 카페에서 활동 정지를 당했어요. 느낌이 해킹 당해서 누가 이상한 글을 올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바로 비밀번호 바꿨죠. 지금 네이버는 로그인 아이디를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아이디가 아니라 로그인 아이디. 예를 들면은 김유라면은 김유라가 원래 아이디면 김유라 천사 이런 식으로 로그인 아이디를 별도로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바꿔보세요. 그래서 사람의 실수가 있거나 혹은 인명피해나 금전피해가 생겼을 때는 고의냐, 처벌해야 된다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기술적 고장일 경우에는 그 비난을 조금 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밝히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2005년도 4월 4일 월요일에요. 그 전에 교황이 사망을 했어요. 4월 2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선종하셨어요. 자, 그래서 4월 4일 월요일에요. 장례식을 이제 하기로 했대요. 근데 원래 그날 왕실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실은 존경의 표시로 급히 결혼식 날짜를 변경했대요. 왜냐면 황태자도 장례식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결혼식이 장례식 다음 날인 4월 9일 토요일로 변경을 했어요. 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기념품 가게에 4월 4일에 이제 결혼식을 이제 올린다고 기념품을 쫙 깔아놨는데 잘못된 거죠. 결혼식 날짜가 바뀐 거예요, 갑자기. 근데 사람들이요, 날짜가 잘못 새겨진 기념품이 희귀한 물품이 될 것이다 라고, 돈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다 사들였대요. 날짜가 잘못 새겨졌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한 거죠. 자,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요, 희귀하고 독특한 물건이 더 많은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여러 번 입증했어요. 그래서 우리 리미티드 에디션 하면 운동화든 만년필이든 옷이든 명품이든 난리가 납니다. 물건이 한정 수량으로 한정된 시간에만 구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것. 롤렉스 시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모델 한정 수량만 딱 하고 단종시키죠. 자, 더 지혜로운 구매자가 있었대요. 며칠 후에 다시 그 가게를 가서요, 날짜가 고쳐진 기념품을 또 추가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날짜가 잘못된 기념품도 사고 결혼식 날짜가 바뀐 날짜로 나와서 다시 나온 기념품도 샀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희소 가치가 가장 큰 물건은 다름 아닌 풀세트라고 합니다. 날짜가 잘못 새겨진 커피잔과 날짜가 제대로 새겨진 커피잔과 세트로 쌍둥이로 판매하는 전략. 이야, 대단하다. 그쵸? 이래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 제품을 이용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요, 20% 할인된 가격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더 성공적이래요. 사람들은 놓치는 걸 싫어합니다. 놓치는 거. 클래스 101에서 하는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선한보자 프로젝트를 얼리버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네. 어색해라. 이렇게 하라고 해요. 이용해보세요가 아니래요. 놓치면 너 손해야.
지금 대박이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좋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설득력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이유가 왜냐하면 뒤에 붙어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합당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사람들 누구나 오케이 한다는 거죠. 제가 화장실을 되게 급하게 이용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집에 와야 되는데 5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줄이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5분 후에 버스 타야 되는데 아니다. 저 화장실 먼저 이용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5분 후에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하니까 다들 오케이. 내 앞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이용하세요. 왜냐하면 힘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표를 사도 될까요? 왜냐하면 아내가 아기를 낳는답니다. 그럼요. 빨리 가보세요.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고요. 급한 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장점은 단점이라고 합니다. 많은 영업사원들이 장점을 너무 많이 얘기해요. 이건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듣기에 정말 지칩니다. 우리 바쁜 일상에. 자, BMW 광고가 이렇게 나온다. 당신은 BMW를 타시겠습니까? 메르세데스를 타시겠습니까? BMW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를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뭐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10가지 정도로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생각도 안 나고. 자, 이렇게 광고해보래요. BMW를 타시겠습니까? 메르세데스를 타시겠습니까? BMW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대보시겠습니까? 한 가지는 쉽습니다. 사람들은 쉬운 것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시킬 때 너무 많이 시키면 답답합니다. 한 가지 장점으로 어필해라. 자, 지나치게 복잡한 게 뭔가를 설명하고 그러면요. 의도한 것과 정반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듣는 사람이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요. 메시지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저 사람의 말에는 설득력이 없어 라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말을 한 사람이 횡설수설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일 거야. 그렇게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쉽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해야지 막 장점 10가지, 20가지 막 뻥튀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짧게.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거나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될 때요. 이런 프로젝트 뜻에 뜻밖의 제목을 붙이래요. 모호한 제목을 붙이래요. 이게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뜻밖의 제목 한번 볼게요. 밀레니엄 오렌지. 무슨 뜻일까요? 모호하죠. 밀레니엄 오렌지가 뭐야? 치킨 서프라이즈. 치킨 같긴 한데 뭐가 서프라이즈라는 거지? 브로콜리와 브리셀 싹 요리. 우리 보통 좀 비싼 음식점에 가면 메뉴가 이따위로 써 있어요. 네. 메뉴를 봤을 때 잘 모르겠어. 자, 이게 매력적이래요. 엄마, 나가서 친구들이랑 밥 먹고 와도 돼요? 라고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가 아들이 안 나갔으면 좋겠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특별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뭔데요? 엄마 뭐 하는데 오늘? 그러니까 엄마가 치킨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아이가 와우 정말이에요? 치킨 서프라이즈가 뭘까? 닭똥집 서프라이즈. 닭발 서프라이즈. 네. 커피나 차를 마시러 갔을 때요. 사람들이 어떤 한 주는요. 꽃을 그림을 붙여놓고요. 그 다음 주는요. 눈을 붙여놨대요. 근데 거기가 공동 휴게실이에요. 공동 휴게실에 커피랑 차를 셀프로 먹을 수 있게 하고요. 돈을 내도록 일정량의 항아리에 돈을 내도록 셀프 서비스를 이제 한 거죠. 이렇게 감독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때 꽃 말고 사람 눈에 그림을 놨을 때, 눈을 봤을 때 2.5배에 더 많은 돈을 냈다고 합니다. 누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는 상황, 예를 들면 뭐 공부를 하는 독서실, 혹은 뭘 훔쳐갈 수도 있는 곳, 이런 곳에는 눈을 두면 좋겠죠. 화장실 거울에 보면요. 화장실에 가면 문에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뭐 깨끗하게 쓰라는 문구가 있는데 내 얼굴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죠. 그런 거죠. 내가 나를 감시하게끔 만드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남한테 뭔가 설명을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제품 설명해야 될 때가 있나요? 어느 시간이 좋냐면 점심을 먹은 직후와 오후 늦은 시간은 바람직하지 않대요.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좋은 시간은 고객이 막 모닝커피를 마셨을 때가 딱 좋다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을 선택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커피나 카페인이 첨가된 음료수를 들고 가서 건네준 다음 설득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해요. 신기합니다. 아무 시간에서 가지 말고 그 시간이 좋대요. 아침 모닝커피. 설득하기 전에 차를 대접하라. 신기합니다. 네, 설득의 도구가 될 수 있대요. 자, 만델과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구름 배경이 있는 사이트에 소파를 살 때는요, 편안하고 더 비싼 소파를 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동전의 배경이 있는 사이트에서 소파를 살 때는 저렴한 소파를 살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가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웹사이트만 들어가도 고급스러운 데 가면 어때요? 제품이 뭐 다 똑같은데도 돈을 많이 내야 될 것만 같은 느낌. 너무 중요하죠. 자동차 쇼핑 사이트는요, 자동차 충돌 시 발생하는 화염을 연상시키는 붉은색이나 주황색, 그런 이미지로 된 배경을 본 후에는 저렴하고 덜 안전한 차보다 비싸도 안전한 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사고가 나거나 불이 나지 않을 만큼 튼튼한 차를 찾는 거죠. 이런 심리적인 게 있겠네요. 동전 배경 있으면 싼 소파 산대요.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 많이 얻어갈 수 있겠죠. 이 책에 진짜 꿀팁이 많아요.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 안 읽은 사람이 없는 책입니다. 일관성의 법칙으로 기대감을 키우래요. 사람들이 이제 나의 모임이나 나의 행사나 나의 회의, 우리 회사가 주최하는 어떤 그런 행사에 뭐 참석을 한다고 말해놓고 오지도 않고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실제 무료 행사들이 대부분 그래요. 정말 많이 안 와요. 아무리 좋은 거래도 안 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고객들에게요, 우선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해당 주제에 관해서 알고 싶은 사항을 몇 가지 질문 형태로 만들어 보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우리의 초청 연사와 전문가들이 해당 주제에 관한 고객의 질문 중 일부에 답을 해줄 것이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공개적인 포럼에서 나의 질문에 답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사람들의 참여율을 눈에 띄게 향상시켰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감탄을 했던 그런 책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심리학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